영업이 좀 당분간은 안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의견들이 이어지면 당초 예상보다도 재매각이라든지 이런 게 더 걸릴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적정한 시기는 한 25년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25년으로 굳이 저희가 꼭 집어서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호황기에 발주한 선박이 모두 다 인도가 되면서 그 선박들이 다 인도가 된 상태에서 시장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 이제 형성이 되고요. HMM 자체는 24년과 25년에 추가로 주식이 전환될 그 잔여 지분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모두 전환이 되고 나서 저희가 매각딜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런 이견을 조금 좁힐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엄경아 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네. 네. 오늘 이제 얘기해 볼 것 중에 제일 좀 핫하다고 할까요? 최신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HMM의 실적. 예, 어제 발표됐습니다. 맞습니다.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숫자가 커요. 극단적이랄까. 작년 영업이익이 94% 줄어든 겁니까? 그렇죠. 저희가 네. 2022년에 네. 워낙 그 실적이 좋았었기 때문에 이익 기준으로도 막 분기 단위로 조 단위 이익이 났었는데 네. 작년 같은 경우는 매 분기 영업이익 감소를 했고요. 지난 3분기에 이제 글로벌 해운사들이 막 적자 전환을 시작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흑자를 지켰다라고 했지만 저희가 조 단위의 영업이익에서 수백억 영업이익 수준으로 하락을 했었고 이번 4분기에도 그 영업이익 폭 자체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는 거의 1%대 막 영업이익이 발생을 하면서 이익률이 상당히 많이 낮아진 게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19 특수가 사라졌다, 뭐 예전으로 돌아간 거다 이런 네네. 분석들이 있던데 이 관련돼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네. 시장의 물동량의 추이를 좀 네. 보면서 저희가 네.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료 중 예, 오늘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발간한 자료 중에 도표 2번에 보시면 네. 이게 미주 지역의 주요 컨테이너 항만, 서부와 동부에 있는 롱비치 LA 그리고 뉴욕 뉴저지에 있는 물동량의 수입 추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회색 막대기의 높이로만 단순히 보셔도 저희가 21년부터 22년까지는 상당히 레벨이 많이 올라가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사람의 이동이 확실히 제한이 되고 내구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폭증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이 다시 원 시점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저희가 조정을 받은 지가 한 이제 1년 정도 지난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내구 소비재를 매년 바꾸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이러한 조정 기간 자체가 24년에도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HMM 같은 경우도 22년 내내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송한 물동량은 많이 감소를 했었고요. 그 기저효과로 인해서 지금은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배가 늘어나는 것 대비해서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물량을 낳는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이번에 이런 실적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얘기인데 이 지금 보고서가 굉장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발간된 지 얼마 안 된 거죠. 저희 예, 오늘 하고 발간된 것이죠. 그렇죠. 처음 얘기를 나누는 정말 따끈따끈한 그 보고서를 지금 바탕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그 HMM 실적 얘기로 좀 돌아가면 그러면 좀 특수했던 호황기를 제외하면 평균적인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과 비교해서는 지금 어떤 수준인가요? 저희가 원래 컨테이너 선사들이 네. 지속 가능하게 좀 냈으면 하는 영업이익률이 과거의 저금리 시기에는 한 5% 내외 정도만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원래 바람이었습니다. 근데 네. 저희가 코로나 특수 때 막 60%의 영업이익률을 워낙 봤었던 게 눈높이가 높아져서 지금 이렇게 막 1, 2% 정도의 이익률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 컨테이너 선사들이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
지분율 기록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저희가 한 자릿수대에서도 높은 자리 정도만 기록을 해도 굉장히 선방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번 4분기 실적은 저희가 2022년 1월에 기록했던 운임 고점에서 쭉 하락하는 그 끝무렵에 나온 실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 감소 추세가 이제 더 눈에 많이 띄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정도의 영업이익률 정도면 그러니까 눈높이가 너무나 우리가 연료가 높았기 네네. 때문에 그런 거지 나쁜 수준은 아니다. 뭐 글로벌 해운 선사들 대비해서는 4분기 실적은 상당히 선방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미 적자 전환을 한 기업들이 많이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제 이번 실적에 조금 더 이제 주목을 해봤던 게 이 HMM의 몸값에 대한 어떤 네. 이견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의견의 변화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도 이제 나왔던 질문 네.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2024년 실적에 대해서 최근에 발생한 홍해 사태로 인해서 네. 오히려 회사가 벌어들일 수 있는 24년의 어닝을 조금 높일 수 있으니까 순자산 가치가 더 늘어날 것이고 매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조금 더 높아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과 아니면 반면에 이 사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적인 트렌드로 보지 않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제 회사가 벌 수 있는 어닝을 이렇게까지 크게 상향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으로 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이번에 홍해 사태로 인해서 24년 어닝 가이던스를 조금 높이긴 하긴 했는데요. 근데 저희는 이 부분이 막 2년, 3년 계속 이어질 만한 그런 이슈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전쟁이 설사 계속 된다고 하더라도 이 컨테이너 시장 자체의 수급에서의 그런 움직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번에 매각이 6조 대의 몸값이었던 게 불발이 되긴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봤을 때 뭐 앞으로 더 벌어들일 수 있는 어닝이 더 커질 것이니까 몸값이 높아져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매각이 안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24년과 25년에 원래 진행될 예정이었던 그 자녀 전환 사채에 대한 주식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네. 이제 그 주식에 대한 전체 매각으로 인해서 회사의 몸값이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로 인해서 몸값이 높아질 수 있을 만한 여지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기적으로도 해운업이 좀 당분간은 안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의견들이 이어지면 당초 예상보다도 재매각이라든지 이런 게 더 걸릴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저희는 이제 이 매각들이 시작이 네. 되는 시점부터 적정한 시기는 한 25년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25년으로 굳이 저희가 꼭 집어서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시장이 저희가 호황기에 발주한 선박이 모두 다 인도가 되면서 그 선박들이 다 인도가 된 상태에서 시장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 이제 형성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HMM 자체는 24년과 25년에 추가로 주식이 전환될 그 잔여 지분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모두 전환이 되고 나서 저희가 매각딜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번에 그 사자 쪽에 해당했었던 이제 그 하림그룹과 JKL 파트너스가 계속적으로 산업은행과 부딪혔던 그런 이견을 조금 좁힐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기에 매각을 다시 재매각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시도했던 부분에서 저희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좀 다루어 보고 이제 알맞은 시점을 좀 골라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계에서는 그 수정해야 될 부분들, 뭐 어떤 부분들로 대략적으로 좀 얘기들이 나오고 저희가 있습니까? 이제 듣기로 네. 생겼던 이견은 이번에 이제 매각하는 게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지금 현재 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하는 것인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그 둘의 지분을 합쳤을 때 50% 이상의 지분이지만 이제 나머지 잔여 지분이 이제 전환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사가는 지분으로 최대 주주가 갖게 되는 지분율 38% 정도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또 추가로 전환돼야 되는 이제 산업은행과 그 해양진흥공사의 지분율이 이제 33%대 정도의 지분율로 올라오게 되고요. 그래서 최대 주주의 위치는 훼손되지 않지만 이제 우리가 새로 이 사가게 되는 주주가 앞으로 무언가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이제 주요 주주로서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앞으로도 이제 조금 영향력을 행사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하림그룹 쪽에서는 이제 완전한 경영권 분리를 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자녀 시비에 대한 주식 전환을 조금 유예해달라라고 했었던 그런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게 다 전환이 된 이후에 저희가 매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러한 지분들이 한 번에 다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 주주가 독립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경영권에 대해서도 이제 크게 이견을 갖지 않는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지분율이 높은 상태에서 이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아마 가져가는 측이 굉장히 많은 자본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사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딜로 좀 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림그룹이 당초 인수대금으로 제시한 게 6조 4천억 정도였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인수 참여자들은 좀 더 낮은 금액으로 이제 오히려 더 네. 많은 지분을 사가야 되는 상황이 될 거니까요. 실질적으로 총 금액은 오히려 더 늘어날 오히려.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이 채권단이 보유한 연구체도 좀 부담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관련돼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전환사채가 연구 그렇죠. 전환사채에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24년과 25년에 각각 한 번씩 조기 상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HMM이. 왜냐하면 이자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그 이자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있잖아요. 현금이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기 상환을 신청을 하면 이제 채권단 측에서는 그러면 그냥 주식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전환을 하는 과정이 지금까지 이어진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순서에 맞게 24년과 25년에 조기 상환을 분명히 요청을 하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아마 이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좀 업계에서 핫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좀 짚어주셨고요. 해상 운송업 2024년 전망 전반적으로 좀 보고서 중심으로 다 볼 수는 없고 중요한 몇 가지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될까요? 체크 포인트 볼게요. 일단 저희가 이제 최근까지 이 매각딜이 무산이 되기 이전까지는 한국의 해운사들이 그래도 여러 개 상장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업황을 가지고 주식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딜 자체가 워낙 큰 영향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각각의 해운사들마다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선종이 있고 그 선종의 업황에 따라서 저희가 투자 판단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공급 과잉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었지만 그런 주력 사업을 가지고 있는 데가 다른 주력 사업을 가지고 있는 해운사를 인수를 하겠다라고 했었던 거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업황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제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저희가 노이즈 때문에 시장의 눈높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굉장히 네, 같아요. 굉장히 숫자적으로 보면. 심하게.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가장 높았던 시황인데 그러니까요. 거기에 눈높이가 맞춰져 네. 있으니까 저희가 어지간한 건 지금 눈에 잘 안 들어 오실 텐데요. 근데 이제 요즘에 저희가 느끼는 건 수요에 대한 회복 기대가 자꾸 뒤로 미루어지고 있는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수요가 회복이 되는 시점이 아주 당장 빨리 돌아오지는 않을 거다라는 식으로 미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운송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수요는 그러면 플랫이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공급이 과잉이 오지 않는 섹터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그 섹터 내에서 해당 선박을 들고 있는 선사들이 이 운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협상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딜이 빠그러지고 나서 저희가 봤을 때 이제 공급 과잉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를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가장 그 공급 쇼티지가 날 가능성이 높은 선박은 해상운송 시장에서 현 시점에서는 자동차 운반선 시장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지금 페노션이나 대한해운이 주로 많이 그 주력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벌크 시장이 될 것 같고 가장 지금 매력도가 떨어지는 쪽이 컨테이너 쪽이 아닐까라고 봐야 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 선박이
올해 이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인도량을 기록을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21년부터 많은 돈을 벌어서 발주를 시작을 했고 그 해당 선박이 이미 23년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인도된 선박이 지금까지 인도된 연간 인도량 중에서 가장 많았었는데 네.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50% 더 이상 늘어나게 될 예정인지라 이제 들어오는 선박을 막아설 만한 부분은 없다. 그래서 실제로 머스크가 이번에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지금의 이 홍해 사태는 분명히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이벤트이긴 하지만 이게 밀려 들어오는 선박을 이겨낼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치를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업황에 대한 뷰를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발표를 해서 이제 그 업체의 주가가 많이 빠졌고 이제 연휴가 끝나고 나서 개장을 한 이후에 한국에 있는 컨테이너 관련 해운 업체들의 주가도 흐름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업황만 보고 판단을 하시는데 조금 냉정한 눈으로 보자. 수요에 대한 그 회복 가능성은 좀 접어두고 공급만 냉정하게 봤을 때 별로 앞으로 들어올 게 없는 섹터에 대해서만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하는 게 이번 보고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쇼티지 이 순서를 좀 보자면 자동차 운반선, 벌크, 컨테이너. 네네. 요게 가장 컨테이너 쪽이 좀 가장 네거티브한 네거티브한 이렇게 결론을 좀 내려주고 계시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쪽 그렇죠. 경기가 네.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점, 뭐 전체적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점, 그리고 홍해 사태, 뭐 중동 분쟁 여러 가지가 지금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건 어쨌든 경기 이 회복 지연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경기가 아무래도 가장 영향이 있다라고 보셔야 네.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가장 앞서서 말씀드린 그 컨테이너 쪽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수입을 했기 때문에 조금 쉬는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시점이고 원자재나 에너지 쪽 시장의 수요도 조금 점검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제 저희가 벌크 운임 추이부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페이지에 보시다시피 벌크 운임 지수가 지금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올라갔던 5,600대 비해서는 많이 조정받은 상황이고 최근에 그냥 1,500대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5년, 16년이 벌크 시장의 가장 최악의 암흑기였다고 저희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국이 과잉 산업에 대한 지금까지 투자된 부분을 많이 걷어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철광석이나 석탄에 대한 수입량을 굉장히 급감시키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 시기 동안은 그냥 배를 들고 있는 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 정도로 시장 운임이 이제 붕괴가 되다시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이러한 저점은 계속 조금 높아지면서 저희가 비수기에만 조금 힘들고 성수기에는 그래도 해운사들이 조금 돈을 벌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올라온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쪽 산업에 저희가 영향을 주는 산업이 아무래도 중국의 철강 비즈니스에 해당이 되니까 중국이 철강 관련한 이 생산량 자체를 조금 앞으로는 공격적으로 늘리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수요가 더 크게 급감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제한적인 수준까지는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도표 7번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철강석 수입량이 아주 안 좋았던 시기는 이미 2021년 하반기부터 22년 상반기까지 많이 보낸 상태이고요. 최근에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10%가량은 철광석을 더 수입하는 상황이 되어서 수요에서 그렇게까지 이제 더 이상의 역선장을 볼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을까 싶을 만큼 이 조정은 많이 받은 상황인데 이제 이러한 철광석을 수입을 해서 저희가 많은 철 제품을 만들어야 실제로 또 다시 네. 수입하고 또 수입하고 이러한 순환이. 부분이 네. 반복이 될 거잖아요. 근데 반면에 요즘에 보면은 중국이 철강 생산량 자체를 조금 많이 늘리지 않고 오히려 가격을 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도표 8번에 보시면 한중일의 조강 생산량의 증감률에서 봤을 때 이제 플러스로 전환을 하긴 했지만 이제 0을 사이에 두고 계속 증감률이 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체 볼륨상으로 봤을 때 지금 늘어나는 기조에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제 유지가 되는 기조에 있는 건지 조금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금 바닥을 쳤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중립적인 상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지금과 같이 이제 경기를 조금 부흥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대단히 많이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게 없으면 이제 여기에서 더 줄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뭔가 수요 쪽에서 이렇게 크게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촉발되는 부분이 안 보이게 되면 운임도 저렇게 지지부진하면서 1,500, 1,800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페노션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래 커버리지를 맞아요. 제외를 했다가 이번에 다시 재개를. 이제 재개를 하긴 합니다. 저희가 이제 수요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문점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지만 실제로 이 부분은 공급량은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급이 부담스럽지 않으면 기다려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만한 상태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드라이버크의 잔고 비중이 도표 10번에 보시다시피 한 8.52% 정도 수준입니다. 전 세계에 벌크선이 10,000여 척 이상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앞으로 나올 배는 이제 몇백 척 안 되는 상황이고 이 배들이 인도가 된다라고 해서 앞으로 없어질 배들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인도될 배가 오히려 없어질 배보다 더 적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전체적인 총 드라이버크선의 공급량은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로도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가만히 있고 만약에 공급량이 마이너스로 가게 된다면 수급적인 불균형에서는 어쨌든 공급 쇼티지가 조금 더 우위에 선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저희가 굳이 지금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 많이 낮춰져 있는 페노션을 이 매각딜 때문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더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그래도 좀 가지고 기다려 볼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 커버는 재개를 했고요. 기존에는 저희가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도 영업 안정성이 상당히 높은 회사라고 봤기 때문에 프리미엄까지 부여를 해서 그 TP를 산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전체 순자산 가치보다 약간의 할인율을 제시를 했고요. 뭐 페노션 자체에 대한 리스크는 지금 사라졌을 수 있겠지만 이제 대주주에 해당하는 하림지주의 M&A에 대한 의지는 어쨌든 시장이 조금 오픈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할인율을 조금 산정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매각에 관련된 이슈가 어느 정도 뭐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본다면 업황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또 분석을 하셔서 보고서를 내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해운업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좀 정리해 주실까요? 어떤 부분 좀 포인트로 볼까요? 뭐 저희가 가장 경기 민감 섹터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오히려 주식시장보다도 약간 앞서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 섹터에 해당이 되는데요. 실제로 경기에 대한 판단을 조금 스스로 객관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봤을 땐 이 고금리와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꺼지지 않는 고용 이 부분이 경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 질질 끌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저희도 조금 냉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쓴 보고서이니까 업황에 대한 그 판단을 해보실 기회를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냉정하게 쓴 보고서다. 네,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엄경화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